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멈추지 않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서울특별시 김병민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채널 프로그램 또 찾아주셨는데요. 서울시정 챙기시느라 아주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좀 근황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누가 뭐래도 더운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종 재해, 재난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큽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우화처럼 우산장수, 집심장수의 우화가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는 폭염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다가 그게 갑자기 또 폭우로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번갈아 나타나고 있어서 네. 비가 올 때, 더울 때에 대한 시민 안전을 챙기는 일이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관심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런 보도 기사들을 확인해 봤는데 가평에 또 다녀오셔서 1억 원 지원하시고 충청남도에도 2억 원 지원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좀 다니시나 보죠? 도시간 연대가 이 재해재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경북 산불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과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예. 아마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산불이 펼쳐졌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혼자 중앙정부에서 그걸 다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당시도 서울에서 소방헬기를 급파하고 여기 진화 인력들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불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 이 집을 잃어버리는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도와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네. 당시에도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긴급 추경,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민 분들이 거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네. 복구 작업은 사람의 손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미니 굴착기 등으로 복구를 도와주는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했죠. 이번에는 수해 때문에 또 굉장히 큰 피해를 충청남도, 네. 경상남도, 가평군이 입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충청남도를 찾아서 충남지사님을 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구호금을 전달했고요. 구호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자원봉사 이력을 또 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실제로 충남 예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비닐하우스들 안에 메론 농사를 다 져서 이제 내일 모레 출하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계약이 끝내서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을 마친 구매자가 이걸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기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100%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다 감내하는 걸 보험으로도 100% 충당이 안 되고 망연자실에 있는 상황인데 비닐하우스 안에 그 메론들이 다 이 피해를 입은 채로 있으면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 어르신들의 이력으로 부족하죠. 이런 일들을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간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또 언젠가 서울시가 피해를 입으면 그때 또 지역분들이 함께 도와주는 그런 협력의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보다 이제 가보실 때 상황은 심각했지만 이런 도시간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폭염 그리고 숲, 정원 같은 이야기들 많이 부시장님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뉴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공원. 한낮의 열기로 지면은 이글대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도 살만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봤더니 60도 이상으로 달궈져 온통 붉게 보이는 지면과 달리 나무는 30도 정도로 푸른색입니다. 숲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온도는 27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도시숲은 주변의 기온도 낮춰 도심의 에어컨 역할을 합니다. 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숲과 근처 도심 곳곳에 관측 장비를 설치해 분석했더니 숲과 그 주변의 폭염 일수는 대로변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5분의 1에 그쳤습니다.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늘 효과 그리고 수증기를 뿜어내는 증산 효과 이런 두 가지 큰 효과 때문에 도심에 비해서 기온이 낮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활엽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숲이 기온 저감에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14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 공고치를 웃돕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서울의 경우 도시숲 면적이 가장 큰 종로구와 가장 작은 동대문구 간에 20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점점 심해지는 만큼 꾸준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요즘 보면 이제 숲세권이라는 말이 또 유행할 정도로 숲세권을 사람들이 거주지역으로 찾을 정도로 사람들이 숲을 이제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정원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노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정원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얘기 뉴스 리포트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 도시 숲에서 함께 지내고 있을 때의 온도와 그러니까 일반 도로 그리고 그냥 모든 그 빛을 그대로 온전하게 받는 경우들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서울시는 과거에 푸른 도시국이라고 했던 직제를 정원 도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원 도시국이요? 정원 도시국. 네. 그래서 정원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내 주변에서 5분 거리에 어디나 가서 즐길 수 있는 정원들을 만들겠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큰 공원들도 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환경의 정원으로 바꾸어내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도시 공간들을 보면 교통섬 같은 곳들 그리고 우리 가로변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곳들에 많은 정원들을 작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한뼘 정원, 가로 정원, 교통섬 정원 이런 곳들을 우리가 2026년까지 매력가든 1,007곳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과거보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녹지 공간, 예쁜 정원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이게 이제 지금 같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또 기후 위기에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을 바꿔나가는데 나름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많은 그런 쉼터, 휴식 공간, 이제 정원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송파의 올림픽공원이나 이 성동의 서울숲이나 네. 용산 가족공원이나 이렇게 큰 공원은 뭐 저희가 주말에 갈 수는 있지만 동네에 쉼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럼요. 대대적으로 큰 공원들은 익히 알고 있죠. 또 외사산, 내사산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녹지들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도시 한복판에 계시는 분들이 내 집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도 이런 정원들을 즐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이 한강, 뚝섬 한강공원을 가게 되면 여기도 이제 정원 같은 모습보다는 한강과 콘크리트 또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했는데 네. 여기에 첫 번째로 이 국제 정원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뚝섬 한강공원에 예쁜 정원들이 도처에 조성이 됐습니다. 예. 한번 그 박람회 기간 동안 조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거기서 쾌적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함께 와서 이 정원 공간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공간들이 도처에 많아지게 된다면 주민들이 느끼게 되는 심적 위로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쾌적함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순천만 네. 국가 정원만 생각을 했는데 네. 서울시 안에서도 이런 정원 박람회가 기획이 되고 실제 개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실행이 네. 되고 있는 거군요. 순천의 이 정원 박람회가 사실은 굉장히 큰 모토가 됐습니다. 예.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께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지방과 달리 서울은 아파트, 빌라 이렇게 굉장히 도시 속에서 녹지와 휴식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현대화된 도시인들에게 더 큰 위로가 필요한 곳이 바로 서울 같은 대도시일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을 때로는 시민정원사들이 같이 함께 가꾸기도 하고 자치구의 그런 시민정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곳들도 꽤 많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정원을 함께 가꾸고 조성하고 또 그런 국제적인 정원 박람회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정원들을 만끽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열어놓고 난 뒤에는 만족하시는 주민분들이 꽤 많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보라매 공원에서도 이런 네. 활동들이 있네요. 보라매 공원이 올해 저희가 제2회 국제정원 박람회를 만든 네. 곳이거든요. 현재도 박람회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앵커님 아직 안 아직 가보셨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저는 저 보라매 공원의 국제정원 박람회를 네. 10번을 넘게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정말 가서
저기에 100곳이 넘는 정원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 정원, 세계적인 작가들이 출품에 참여한 정원들이 있고요. 예. 기업 정원, 기업들이 본인들의 돈, 후원금을 내가면서 조성한 정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 보라매 공원에 가서 이렇게 쭉 건물을 바라보면 농심 건물이 보여요. 네네. 본사가. 그래서 거기에 농심 정원도 기업의 정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예. 여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 기업 브랜드들을 알리기 위한 정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꽤 볼만합니다. 네. 그리고 작가 정원들이 만들어낸 그 작품들은 이게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의 신미성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내용들도 함께 담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가보시면 이 날이 더워서 가는 게 괜찮을까 싶은 분들이 네. 많이 있을 건데 요즘 같을 때 저녁 7시가 넘어서 가게 되면 이 밤에 조명들이 나오는 이 국제 정원 박람회 모습이 너무 예쁘고 지금 보이게 되는 저게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네, 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네. 뭔지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조금 전에 넓은 원형 네. 통 안에 저기 초록색 공간들이 보이는데 저게 개구리밥입니다. 개구리밥.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저 작품의 이름이 The Last Meal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우리가 시기가 미래 사회로 넘어가면서 식량 위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언젠가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의 상황에서 네. 저 개구리밥이 단백질 성분으로 언젠가 인류의 마지막 식량이 될지 모른다는 의미를 담아냈는데 저런 예쁜 공간의 정원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예. 예, 진짜 보라매 공원 정원박람회 가보시면 잘 왔다라고 생각하실 거라 제가 확신합니다. 네. 지금 김병민 부시장께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처럼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도 근시일 내에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매력 정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좀 애착이 가는 뭐 스팟이랄까요? 네. 공간이 좀 있으세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정원박람회의 모습인데요. 예. 극히 일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헤드윅이라고 하는 네네. 전 세계적인 노들섬 지금 프로젝트 하는 프로젝트를 걸로 진행하는 알고 있는데. 건축가가 있는데요. 토마스 헤드윅과 저녁 자리를 하다가 이제 노들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고민하고 예. 게다가 문득 당신 우리 보라매 공원의 국제정원 박람회 하는데 들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갸우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이게 꼭 한번 가봐야 될 때다. 너무너무 그 시민들께 만족을 드리고 네. 숲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높였다라고 해서 토마스 헤드윅이 갸우뚱하다 그 다음 날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 네. 저 토마스 헤드윅과 함께 왔던 그 관계자들이 정원박람회에 찾았습니다. 시종일관 가는 곳마다 원더풀, 뷰티풀을 외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도시가 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네. 와서 이런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게 도시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있는 영국과도 확연하게 대비될 정도다. 그러면서 예. 물었던 게 이거 얼마냐. 영국의 이 첼시 꽃박람회 같은 경우들은 네. 굉장히 비싼데 이거 다 공짜다 얘기를 하니까 더 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사실상 비용을 부담하면서 누군가가 특정인들이 향후했던 정원 문화를 비춰줬던 유럽의 모습과 달리 서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함과 동시에 이걸 시민들이 가보시면은 어르신부터 어린 네.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 저희가 매년 앞으로 올해는 보라매 공원, 내년에 아까 말씀 주셨던 서울숲 네. 이제 이런 곳에서 정원 박람회를 계속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폭염을 먼저 얘기를 할지 정원을 먼저 얘기를 할지 저도 이제 네. 고민을 하다가 부시장님과 이제 먼저 정원 이야기, 숲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폭염 이야기로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볼까 하는데요. 지금 뭐 시정 활동하시면서 뭐 어제 이제 가평군도 다녀오셨고 충청남도 그 예산 지역도 이제 방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거죠? 네, 상황이 어저께 가평을 갔을 때에는 그 우리가 그동안 이 예측하지 못했던 빈도의 비가 한 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쭉 가면서 편의점에 뭘 좀 그 물을 사서가려고 갔는데 편의점이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비에 다 휩쓸려 내려가서 피해를 입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평 군 단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가보니 이제 군에서 군 병력들이 이 복구 작업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네. 그 군의 복구 병력들만 갖고 복구할 수 있는데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긴급 복구가 필요하고요.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그 기반 시설들뿐 아니라 도로 같은 네. 하천 같은 곳을 넘어서서 곳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본리 주택부터 소소한 피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도 작은 노력들을 좀 보태고 왔습니다만 이 방송을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전국에 있는 기업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충남, 경남 또 경기도, 가평, 포천 등 많은 곳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좀 해야겠다 싶습니다. 예. 서울 이야기를 좀 하면은 이제 서울도 인구 1,000만 가까운 도시고 예. 뭐 아파트나 이제 주상복합이나 이런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같은 이런 빌라촌도 아주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재난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게 과거 반지하 침수에서 일어났던 인명피해 때문에 혹시 뭐 백년빈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나서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걱정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들을 이행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빗물이 들이닥쳤을 때 그 빗물을 막을 수 있는 물막이판 설치 네. 이런 게 일단 기초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막이판 설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침수 방지 물막이판 설치를 해봤고요. 반지하 전체 가구 중에서 원하시는 가구 중에 한 70% 정도는 지금 완비가 돼 있고 아, 네. 추가적으로도 나머지 가구를 지속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피해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예방하는 것. 또 이 비가 많이 집중적인 호우가 내린다라고 어느 정도 신호가 왔을 때 빠르게 그분들께 안내하고 여기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중요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동행 파트너 제도라는 내용들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통장, 반장님들이 계실 그렇죠. 거고요.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거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있을 건데 이들이 원팀을 이뤄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이 침수 위험 지역 이런 분들의 안부를 좀 물으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신호가 왔을 때 그분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일들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사회가 되면서 이런 행정 전반에 AI가 도입이 된다고 들었고요. 침수 예측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기상 정보 그리고 토지가 갖고 있는 지형. 우리가 매년 비가 오면은 가장 걱정되는 데가 강남역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형상으로 이렇게 깔때기처럼 돼 있으면 물이 모여서 침수가 되기 쉬운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 또 하수관이 갖고 있는 하수관 완망, 하수관이 담아낼 수 있는 물의 빈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대 한 3시간 전에는 여기는 위험하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AI 기반으로 지금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의 알고리즘이 이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이 전체적인 비가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에 네. 미리 사전에 안내 고지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계속 보완 발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해 전에 이제 강남역 침수 사태가 발생했을 때보다는 이런 AI 기반의 예측 시스템이 더 고도화됐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그때에 네네. 비해서는 훨씬 더 그 당시 강남역 침수를 비롯해서 반지하 침수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고 난 뒤에는 네. 앞서 얘기 드렸던 동행 파트너즈 제도라든지 정말 미리 사전 예고를 통해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고 이 물막이판 전체 설치에 대한 과정들도 그 이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많이들 그 방송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런 백년빈도의 비가 한 번에 폭풍처럼 이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이거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기존의 하수관거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저지대 중심으로 하는 이 대형 대심도 빗물 터널들을 만드는 공사가 이미 진행된 곳이 있고 네. 또 추가로 진행될 계획들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남역 침수 등에 대한 문제들도 이 대심도 터널에 대한 조기 착공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설을 통해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이듬해가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이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폭염 이야기 조금 더 이제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오늘도 사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제 폭염 경보, 폭염 주의보가 이제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앞서 이제 기상 예보를 보셨듯이 37도씨, 38도씨 이렇게 예보가 돼 있는데 시정을 챙기시는 입장에서 뭐
주말에도 좀 긴장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좀 네.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일기예보를 비롯해서 저희도 이제 재해재난 관련된 저희들의 자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느 정도까지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폭염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혹시 모르 인명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이제 폐지수거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가 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또 폭염 피해를 줄여야 되기도 하고요. 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 지금 있는 KBS는 그래도 에어컨 시스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에어컨을 충분하게 틀지 못하면서 온열 진화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더위 쉼터를 활용해서 공공에서 가능한 한 그런 무더위 쉼터를 통해 이 어르신들이 그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또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냉방비에 대한 전기료 지원 등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을 함께 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지원이나 배려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어떤 네. 지금 지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이 냉방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좀 모여서 지낼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좀 더 넉넉하게 공급하는 일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무더위 쉼터 하면 가장 편하게 보시는 게 이 경로당 같이 네. 내 주변에서 올 수 있는 곳들이지만 또 여기에도 들어가서 누구나 들어가기엔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평소에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 각 구청이나 공공관서 이런 곳들의 무더위 쉼터를 통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오셔갖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들 외적으로도 도시 전체에 대한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네. 꽤나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 기초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은 무더위 폭염주의보부터 경보가 발효됐다 그러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물 청소, 예.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면서 도로의 온도를 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거리를 가다 보면 쿨링 로드, 네. 쿨링 포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좀 시원한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런 쿨링 로드들에 대한 이 확보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부터 이 신호등 앞에 이제 대기하면서 있을 때 있는 그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기 어려웠잖아요. 네. 이 도심 곳곳에서 가능한 한 이 도시의 그 열을 어느 정도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도 빠짐없이 이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지하철 9호선을 부시장님께서 방문하셨다고요? 제가 방문한 건 아니고 그러시. 저희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네네네. 해외 출장이 있었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난 바로 첫 번째 일정으로 지금 이 지하철에 대한 차로 점검을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수서에 있는 차량 기지를 방문을 했고요. 이게 그 과거 뉴스를 보면 코레일에 대한 폭염이 있으면 너무 열이 심해지면서 철로가 휘게 되는 상황이 네네. 발생하면 이로 인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서울시 교통공사 내에 도시철도에 철도의 휨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했고 지하철은 누가 뭐래도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시원한 냉방 역사도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비냉방 역사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냉방 역사에서 임시적으로 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냉방 민원이 이제 지난해 여름 30만 건이 서울 지하철에 이제 냉방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또따 24라는 그 챗봇 민원 상담이 있더라고요.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켜셔서요. 네. 그 카카오 톡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예. 서울교통공사를 채널을 추가하면 서울교통공사 채널에서 얼마든지 이 또따24라고 하는 챗봇과 함께 내가 지금 어디 지하철 몇 칸에 타고 있는데 여기에 냉방이 더워요.
여기가 조정이 필요해요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예. 이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합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네. 추가하셨습니까? 채널 추가했습니다. 네.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네. 서울교통공사의 이 또따24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걸 모르고 너무 더운데 그냥 이렇게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네.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더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기반의 24시간 챗봇인 이제 또따24를 서울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따는 잠을 안 자네요. 24, 네, 또 네. 타. 또타. 또따가 아니라 또타. 또타. 네, 또타 24.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복합 재난 안전관리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면서 복합 재난에 이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를 하고 계십니다. 종합훈련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처럼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재난의 범주를 벗어나는 복합 재난들이 발생할 우려가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죠. 얼마 전만 해도 전기차 화재 폭발 사고 네. 이거 많이들 예상해 보셨잖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폭발이 예를 들어 일어나면 그게 건물 전체로 올라가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런 훈련들을 사전에 진행을 한 것이고요. 서울시뿐 아니라 여러 한 10개가 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고 이 재해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신종재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안보상의 위기 상황들도 있었던 거고 네.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신종 재난들이 나왔을 때 기존의 매뉴얼을 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들을 얼마 전에 도봉구 네네. 창동에서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신종 재난에 대한 대비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정을 챙기고 계시는데요. 좀 현재 지금 저희에게 좀 공개해 주실 만한 그런 뭐 추진 단계 시정 활동이나 어떤 앞으로의 계획들이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재해재난에 관련된 네, 부분인가요? 네, 아니면 재해재난을 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실상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막아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기 위한 뭐 적응 단계 그리고 대응 단계들에 대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보다는 제가 우리 앵커님의 나이를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네. 네, 적어도 저희 세대보다는 그 지금 20대의 청년들 혹은 지금 막 자라나서 성장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훨씬 더한 기후 위기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우리가 폭염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 폭염일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2070년 정도 되는 시기로 넘어가서 지금 막 자라나는 세대가 성년이 돼갖고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되면 예. 그 당시의 폭염일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지는 거겠죠. 그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네.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 최적화된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걸 텐데 그게 앞서 얘기했던 이 도시 숲을 점점 넓혀나가는 도시숲 확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존에 있는 공동 공간들을 활용해서 빼곡하게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가용 가능한 공간들을 최대한 더 많은 도시숲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추고 예. 쾌적한 환경을 더 미래 세대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미래 도시숲 확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서울이 이 기후 위기 상황에도 온도를 좀 어느 정도 낮춰나가면서 사람이 적응하고 살아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숲에 대한 그 정원 도시 서울에 대한 비전과도 결이 다 닿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정원 도시 서울, 숲의 도시 서울. 그러니까 이제 도심 중앙에 산도 있고 도심 주변으로 이제 산이 둘러싸고 있는 네. 아름다운 도시지만 그 도시 전반에 이제 곳곳에 정원이 있는 그런 도시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교통수단이 이제 서울에 상당히 이제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구축이 돼 있는데요. 한강버스라는 게 또 있다면서요? 새로운 교통수단이 이제 곧 9월 가을에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조금 빠르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8월 달까지가 시범 운항 기간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신청을 하시면 신청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 한강버스를 미리 탑승할 수 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규모가 큰 한강에 배가 없다? 네. 외국 사람들이 보면 왜 이 한강에는 배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가 외국에 가면 런던을 가든 유럽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그 도심을 가로짓고 있는 강에 이 배를 타고 그 도시를 보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왔을 때 한강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15분 간격으로 7개의 선착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한강버스 200명이 넘게 탑승할 수 있는 배가 이제 곧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뚝섬역, 잠실역, 압구정역,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이 그 상암동에 있는 망원까지 이쪽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선착장들을 마련해 놨고요. 네. 그래서 15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성격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수단의 이 대중교통의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건데,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을 만약 뚝섬, 지금은 자양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뚝섬 유원지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라면 한강버스를 타고 저녁에 편안하게 한강을 바라보면서 퇴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강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네, 얼마입니까? 요즘 기후동행 카드 예. 다들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경기도민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계신데 네. 기후동행 카드에 5,000원만 더 얹으면 아, 한 달을 무료로 그렇군요.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네.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1회에 탑승하는데 3,000원의 비용이면 되기 때문에 네. 적은 비용으로 이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이 교통수단과 문화가 예. 마련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15분 간격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제 정말 자주 이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스탄불에 예전에 갔을 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이제 네. 수상 페리로 해서 출퇴근을 그렇게 네.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출퇴근도 가능해지는 거네요. 그럼요. 거기는 해협이라서 저도 타봤습니다만 예. 울렁울렁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멀미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등에 대한 탑재를 통해서 친환경 수단으로 만들기 노력을 했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편안하게 배에 앉아서 이 빵과 커피 아침까지 즐길 수 있는 물론 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됩니다만 네. 예, 그런 환경까지 갖춰놨고요. 자출족 들어보셨나요? 자전거로 자전거 출퇴근족이요. 출퇴근족, 네네. 자출족.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착장에 와서 예. 그 자전거를 배에 싣고 내려서 다시 회사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친환경 도시의 느낌이 지금 좀 확실히 드네요. 한강버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시범 운영이 되는데 이제 9월이면 정식으로 본격 운항을 시작할 운영을 예정입니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뭐 세계적인 열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 이제 영화 산업, 영화 자본이 우리를 이제 순수하게 소재를 삼은 거잖아요. 네. 예.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거 대한민국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널리 알렸구나가 아니라 네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제작사가 대한민국을 무대로 네. 서울에 대한민국의 K-팝과 연결되어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문화 콘텐츠가 한번 파급력 있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해서 한 번쯤 와보고 싶은 도시로 네. 서울을 기억하게 될 텐데 장면 속에 서울의 모습들이 드러나서 네. 서울을 알리는 최고의 홍보대사가 됐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예. 특히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내용을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네.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남산이 나오잖아요. 남산 그렇죠. 타워가 나오고 네. 남산. 그 남산의 모습이 현재가 있기까지의 지금 많은 변화 과정들이 있을 거고 성곽길도 나오고 여기에는 이제 명동에 대한 거리 그리고 우리 뚝섬 한강공원이 있겠는데 네. 뚝섬 한강공원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서울의 현재 변화가 있기까지 서울시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K-팝 데몬 헌터스에 정말 눈물 나게 고맙다 이런 얘기를 네.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 한 기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과거에 있었던 도시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그 변화된 서울시의 모습을 K-팝 데모넌터스에 녹여내서 더 큰 인기를 끌었다는 이 보도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단순히 K-팝 데모넌터스를 보면서 와 재밌다라기보다 네. 그 속에 숨어 있는 서울의 명소들을 찾으면서 이번 여름 같이 서울 바캉스를 즐기는 것도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이제 시정을 챙기시면서 느끼시는 그 서울의 그 위상이랄까요? 좀 어떻게 지금 좀 안에서는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서울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분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얘기는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핫한 도시가 분명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외를 좀 이렇게 나가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과거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네. 그때 처음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공간들을 보면 막 너무 놀랍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선했는데 지금은 해외 굉장히 중요한 곳곳의 명소를 가더라도 뭐 이 정도는 서울이 네. 다 갖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편리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기반 시설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전 세계가 방문하고 재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나갈 것이고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으로 또 안전하게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게으르지 않게 잘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든 출연자가 저희 이제 출연자가 30초 안전 챌린지를 끝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치거든요. 그래서 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는 이제 국민들, 시민들 이제 온열 질환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칙에 대해서 30초간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네, 주제인데요. 무엇보다 온열 질환 예방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폭염 속에서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해 주셔야 되고 꼭 다녀야 되는 공간이 있다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양산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야외 활동을 꼭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그 마음가짐도 잊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너무 무리한 야외 활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30초가 남았네요. 정확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